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할 때 뭐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키워드를 2개 뽑아왔거든요. 네. 전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뽑아요. 왜냐면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 만만함이에요. 만만함. 글쓰기는 만만해져야 돼요. 만만함. 네. 네. 만만하다는 말의 의미가 글쓰기 뭘까요? 자체가 이미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글쓰기가 만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무대뽀님이 최근에 블로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학생이 주실 것 같아요. 왠지. 네. 탈모 증세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원인 탈모 잘 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쓰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해지려면 왜 어려운지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왜 어려울까요? 잘 쓰려고 평상시에 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이게 평상시에 많이 해보지 않은 활동이다. 네, 좋습니다. 낯선 활동이기 네. 때문에. 네. 또 잘 쓰려고 하니까. 맞아. 잘 공부 쓰려고 많으니까. 하니까. 그죠.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그죠. 눈높이가 높아서 잘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을까요? 있을까? 전 너무 짧아져서 짧은데 괜찮을까? 아, 짧은데 괜찮을까는 타인이 봤을 때 괜찮을까? 그렇죠. 너무 그렇겠죠. 짧게 쓴 거 아닐까? 그것도 내가 생각. 생각하는 잘 쓰는 기준이 비슷하죠. 이제 네, 그렇죠. 비슷해요. 또 이거 의도 전달이 제대로 될까? 이런 아니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서는 괜찮은데 내가 쓰려니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 표현의 네. 정리가 안 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무대분이 말씀하실 때 낯설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 해봤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낯섦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많이 접해본다. 그렇죠. 많이 쓰는 거죠. 네. 마구마구 쓴다. 마구마구 쓴다. 그냥 결론은 빈도가 낮은 거는 여러 번 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낯섦이 익숙함이 되겠죠. 그럼 이건 해결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어찌됐건 여러 번 쓴다. 계속 쓴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글이 잘 쓴 글일까? 아닐까?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도 좋습니다. 괜찮네. 보여주지 않아도 안 보여주면 돼요. 되겠네. 안 보여주면 되죠. 그리고 또 근데 하나 내가 보잖아. 내가 화가 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인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힘드네요. 내가 지금 몸무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딱 섰는데 몸무게가 70이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무게는 55kg인데 하루 만에 55kg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글 쓸 때는 항상 지금 딱 쓰면 한 번에 잘 쓸 수 그렇죠. 있도록. 톨스토이, 김영하 이 정도의 글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 걸 읽었으니까. 왜냐하면 내 눈에는 그런 걸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쓰려고 하는 거에서는 뭐가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을 인정함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공개가 됐을 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비공개일 때 괜찮은데 제가 최근에 글 써보려고 한 군데 들어갔어요. 네네.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이기적 쓰는 유전자, 팀을 대단. 들어갔어요. 네. 5명이 딱 들어갔어.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챕터를 나누어가지고 4주의 과정 걸려서 두 분이서 쓰시고 나머지 2명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저는 이제 어정빙빙하게 좀 쓰다 말다 했는데 이 두 분이 쓰는 건 많이 써보신 분들 요약 정리와 이게 전달 생각 표현 잘 하시는 분들 많이 해보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하려고 들어왔는데 써보니 거의 저희 따라 비슷한 것 같아요. 적는 수준이 거의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 이제 밴드에 올라온 글 수준 보니까 이래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괜히 그 오빠 언니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글을 시작할 때는 남의 글을 보지 않는다. 막 쓴다예요. 막 쓴다. 남의 글을 쓰면 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쓰기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담감이 생기니까 네. 시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글을 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막 쓴다. 네, 맞습니다. 결론 내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학생들은 조금 본인들이 글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어떤 작업을 많이 하냐면 지식서적 같은 경우 책을 보고 문장을 요약하는 걸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책에 있는 문장은 완성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계속 타이핑을 치다 보면 그 문장이 익숙해져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는 그 문장을 계속 치다 보면 네, 익숙해지면 내가 글을 쓸 때 그런 문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필사하는 원리. 네, 필사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이제 그거는 필사는 초등학생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중학생 이상부터는 필사보다는 그 문장에서 내가 중요하다는 걸 뽑아서 그걸 인용해서 쓰는 것처럼 요약하는 파트인 거죠. 그러면 내가 머리 써서 쓰진 않았지만 거기 있는 잘 쓰여진 문장들을 가져서 내가 뽑아내서 타이핑을 치다 보면 내 머릿속에 그 문장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내가 쓸 때도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문장화시키는 작업들이 좋아집니다.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본의 아니게 했던 게 제가 서점에서 책 읽는 거를 많이 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사질 잘 않았거든요. 그렇죠. 한 시간, 2시간씩 앉아서 읽고 내용이 좋으면 쓰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 부분은 쓰게 되고 그 쓰다 보면 요약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 사람이 했던 표현이랑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신경 써서 쓰고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 같은 경우도 하게 되고 또 하나 철자도 맞아요. 네, 철자법까지도 이렇게 확인하고 띄어쓰기도 확인하고 하게 되는 그게 좋은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제 글을 쓰거나 하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 읽어내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과제를 항상 조금 내는데 낭독해서 매일매일 낭독하는 과제를 내고 그리고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는 매일 책 내용을 필사하기.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서 쓰는 거는 되게 만만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독후가 매일 써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수업하는 책을 읽기도 하고 거기 있는 문장을 내가 따라 쓰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책 전체를 다 필사한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그 어떤 특정한 문장을? 네네. 그냥 그 페이지에서 내가 그냥 선택해서. 그래서 그 분량을 매일 한 바닥 정도 되는 분량을 필사를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나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띄어쓰기나 철자나 부호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요. 이것이 훨씬 더 좋아지려고 하면 원고지에다 쓰면 훨씬 더 좋아져요. 칸노트 있잖아요. 원고지. 칸노트. 그래서 필체가 좋아지는 데는 칸노트도 되게 좋거든요. 그 칸노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친구들은 필사 많이 시키고 매일 낭독하기도 시켜요. 지금 조희연님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초4 아이가 책의 내용을 줄이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 책을 읽고 나서 생각나는 키워드 10개 정도를 쓰라고 한 다음 그 키워드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문장을 써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활동을 길게 가도 글쓰기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키워드를 뽑을 때 이제 점검해야 될 거는 그 안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지에 대한 체크는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으로 쓰는 것들 자체가 우리가 글을 쓸 때 왜 얼개를 짤 때 주제를 가지고 얼개를 짜잖아요. 네.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선생님이 한 바닥 정도의 분량을 쓴다는 건 제가 잠시 동화책일 경우에는 그렇게 뭐 줄을 그어서 뺏겨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화책은 줄 필요 없죠. 그 바닥을 쓰면 되는 거죠. 아예 어떤 네네. 특정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네네. 이 페이지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는 문장을 찾아볼래? 제일 짧은 줄이 있는 걸 찾겠죠 아마. 괜찮아요. 인정해야죠. 그렇죠. 괜찮죠, 그냥 그래도. 선택을 네. 그렇게 해서 인정해야죠. 필사해보는 것도 네, 좋습니다. 그런 걸 많이 해본 친구는 받아쓰기 같은 거 제대로 잘 해요. 그리고 철자 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겠다. 그러니까 네. 만만해져야 되거든요. 글 쓰는 게 만만해져야 돼요. 근데 쓰기 활동이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면 자기 생각까지 얹지를 못해. 그래서 쓰는 활동이 만만해지려면 우리가 아까 무대포처럼 열심히 그냥 써는 거. 그죠? 막 쓴다. 막 쓴다. 그리고 막 쓰는 것도 내 생각을 넣어서 힘들면 뺏겨 쓴다. 그렇죠? 그래서 동시를 뺏겨 쓰기 해봤는데 동화책 페이지를 뺏겨 쓰기 해볼 생각 못했네요. 오히려 동시가 조금 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니까. 보니까. 저는 네. 글자가 작다고 써보라 했는데 그냥 동화책은 우리 일상적인 대화가 그쵸. 있지만 네. 동시는 그런 것 오히려 같아요. 그냥 동화책이든 남의 일기든 뭐 이런 짧은 책들을 필사하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좋은 방법이라네요. 그러면 또 내가 그 장면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네. 내가 이거 장면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슬쩍 물어볼 수 있잖아.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뭘까?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는 잘하고 말하기는 쉬운데 글로 쓰기는 어려워도 내가 슬쩍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이유, 그렇구나.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선생님 방금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네. 모든 엄마들이 오늘 저녁에 책을 펴놓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왜 쓰게 됐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취조를 하죠. 근데 애들이 말을 해요.
이렇게 글자가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야, 탁월한 선택이다. 엄마라도 그걸 선택했을 거야. 그러면 돼요. 그죠? 이 멘트 외워야 되겠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만화책을 보잖아요. 만화책을 감동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네네. 만화책을 필사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감동이에요. 만화책을 무시하십니까? 저 만화책 그러니까 무지하게 제가 이제 좋아해요. 이것도 제가 생각한 게 만화책을 안 본 사람이니까 만화책을 보고 시리즈로 보는 저희 딸이 그 흔한 남매 혹시 아세요? 남매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 이모티콘도 얘기를 있어요. 되게 재밌어하는데 지금 언뜻 떠오른 건 동화책을 쓰라면 안 쓸 것 같은데 만화책을 쓰라면 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만화책을 안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문장력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의 문턱을 낮추는 개념이라 하면 그 안에서도 어쨌든 만화에는 대부분 이제 문장력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나름이에요. 나름이에요. 정말 근데 나름이에요. 그 초등생 저학년이 보는 만화책들은 다 웃기고 막 별 문장 없어. 그렇게. 걔도 표현하는 능력이 좋아지긴 하겠네요. 그죠?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만화책 많이 봤거든요. 저는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만화책에서 어떤 단어들이 꼭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쓰지 않는 단어들도 꼭 있는데 그 그림하고 매치시키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만만함으로 봤을 때는 만화책도. 그렇죠. 근데 그 왜 우리가 제일 많이 읽혔던 공부머리 독서법 책 혹시 아세요? 거기 네네. 보면 만화책을 추천하지 않으시거든요. 최승필 씨. 네, 그분은 추천하지 않아요. 저도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만화책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동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문장으로 쓰는 거란 얘기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와 느낌으로 내용을 딱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를 글로 풀어낼 때는 되게 번거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단절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 읽기도 해서 그런 상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역이 문장으로 내 생각을 한 것을 풀어내고 논리적으로 맞춰내는 작업들인데 그 만화책은 대부분이 그림으로 이미지를 표현해 놓고 그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들을 좀 간략하게 써놓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낼 때 이 만화를 보고 이런 글을 쓸 때는 되게 더 번거로움을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관점이거든요. 어떠세요? 만화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관점이. 분들한테 꼭 읽어보라고 권해드릴 두 권의 만화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생용으로 국회별과 아르미안의 내 딸들을 읽으면 그 생각이 쏙 사라집니다. 텍스트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만화책 말고 그냥 책을 읽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의 저 같은 감성?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매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걸 읽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접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흥미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요즘 웹툰을 보면 정말 글자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너무 텍스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미지만 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점점점 그 단어 아주 짧은 말 이렇게만 진행되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근데 그것도 만화책 나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만화책이냐에 따라서 텍스트를 받아 적으면 필사할 만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네, 없는 맞아요. 나름인 경우도 것 있다고 같아요. 생각해요. 네. 저는 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40살 넘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다 만화책으로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를 다 만화책으로 먼 나라 이웃 나라는 만화책이라도 안에 내용이 그죠? 네. 뭐 궁금한 이야기 Y 다 만화책으로 시리즈 다. 근데 그 그림과 어쨌든 이렇게 신화 같은 경우는 상상 속의 인물이잖아요. 네. 그 그림을 구체화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또 좀 달라요. 대화가 우리 일상적인 소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매치가 되면서 좀 더 이해가 빨리 됐던 것 같은데요. 네, 뭐 티탄족 하면 그냥 대충 우리가 느끼는 거 말고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는 그 티탄족의 그 생김새가 또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보고 그 문장을 이해하는 거죠. 전 좀 그래서 좀 도움받았던 것 맞아요. 같은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 텍스트만 보고서 예를 들어 어떤 말씀하셨던 티탄족을 상상하는 것과 그림을 보는 거에서의 상상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필사하는 데는 뭐 그 책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이런 다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예. 그렇겠네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관심이 없고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든 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책이라는 도구와 글이라는 도구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성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넘어가는 작업들에서 이제 과제들이 되는 글쓰기에는 거죠. 조금 좀 상반될 수도 있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냥 책에 대한 친화력 부분에서는 좀 시작이죠, 시작. 시작점. 네, 그러니까 앉아서 책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우선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만화책을 그렇죠. 주는 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맞아. 또 전문가들은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문턱 낮추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만화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느껴보지 못해서 이게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하고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과 같이. 근데 그런 요소들이 있고 문턱을 낮추는 개념이라면 무엇이든 뭐 상관 있겠습니까? 시작점인데 거기에서 이제 최종으로 가는 도착점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잘 거쳐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가다가 혹시 거기에서 넘어설 때 이제 부딪히는 것들에서 잘 넘어가도록 이제 옆에서 우리가 잘 조언을 해서 잘 코칭을 해줘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겠죠. 그건 공감합니다. 네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 보니까 잘 넘어갈 수 있게 그 미래인 교과서에 저희 아가씨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적당히 흔한 남매를 주다가 이제 글자가 많고 그림이 조금 나오는 책으로 이제 주더라고요. 민피키드라고 그런 걸 잘 넘어갈 수 있게 그 네네. 출판사들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애들이 흥미가 바뀔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네. 해요. 그렇겠네요. 그죠. 네. 잘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네요. 그 그죠. 네. 만화책을 시작해서 그 만화책에 연결된 인물들을 책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시기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만화책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 만화책에 어떤 특정한 인물의 아이들이 항상 그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남자 같은 뭐 칼을 든 장군. 그러면 그 장군의 개인적으로 썼던 뭐 예를 들어 이순신이면 뭐 칼의 노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렇게 좀 연결시켜주면 좀 그렇게 해서 흥미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들이. 그러면 넘어가는 작업들이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네. 이제 보통 다 거기 딱 그만두고 이제부터 지식책을 읽어야지 하니까 그만 스톱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했듯이 글을 써야 되는 아이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엄마 입장에서 늘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월 한 번씩 해야 되겠습니다. 조희연이님 말씀이 엄마가 되면 왜 고지식할까요? 그러면서 요즘 같이 만화방 가보니 좋더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고객 입장에서 그 맞아요. 아이가 그 사실 나도 좀 접근하기 쉬운 거부터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혹시 조금 딴 얘기지만 그 북카페 가보셨나요, 기피디님? 북카페 북카페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게 거예요? 웹툰 카페인가? 아, 요즘 네네네. 성인들 네네네. 우리 만화방이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도 방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살 필요 없이 가보면 재밌는 게 많아서 골라볼 수 있겠다. 그럼 다양하게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뭐 어려움이 오프라인은 북카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오프라인에는. 진짜 많죠 요즘에. 만화 네. 카페 근데 이제 얘기하시죠. 성인들 위주인지 아이들도 볼 수 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가본 곳은 대부분 다 성인들 위주던데. 그렇죠. 근데 만화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볼 수 있는 만화책이 네, 있는지 동화책이 한두 갑자기 권 있기도 생각이 하고 나네요. 어른 아이 다 볼 수 있는 만화책도 있어요. 이게 네. 책 안 본다는 엄마들 참 고민이 많거든. 글은 둘째치고 일단 안 보는 본인이, 것 때문에 본인이. 아니 아이가 아이가 근데 그 어머니는 책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안 제가 보죠.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도리어 만화책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제 경우로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릴 때는 허영만 만화 같은 스포츠 만화 같은 걸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텍스트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저는 이게 위아래로 여잔데 특히 누나가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화책을 빌려오면 당연히 순정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특이한 걸 빌려오신 거예요. 어떠냐 하면 그 만화방을 가면 책을 이렇게 빌려보는데 시간제가 있고 권당이 있잖아요. 보통은 만화책은 빨리들 읽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럼 손해예요. 항상 텍스트가 많은 책을 뽑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권을 1시간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익숙해지는 단계가 그렇게도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네, 그렇겠네요. 그래요. 네. 그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알쓸 신작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잡다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근데 그게 사실은 흥미를 유발하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덜 힘들죠. 근데 그분 네 분들이 유발의 EBS에 도구. 나오시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제공하냐 고객 맞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시작하는 게
고객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문턱이 낮아야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잖아요. 쉽게 그죠? 접근하는 방법이 네네. 글쓰기 역시도 제일 마찬가지인 것 맞죠. 같기는 해요. 네. 네. 가족 단위로 가는 만화방도 있대네요. 아, 요즘은 뭐가 많구나. 네, 안 가봐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른들 만화책도 많으니까. 근데 그것도 괜찮겠네. 나쁘지 않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만화에 대한 저도 새로운 한번 그죠? 보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만화를 보고 사실 애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면 거의 대화가 별로 없어지는데 이제 그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직전이잖아요. 그럼 같은 만화책을 보고 걔들이 보는 청소년 만화책이나 제가 봐도 되는 책들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봐도 재밌어요. 네네네. 그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면서 대화도 좀 미끄러졌던 것 같고 저는 제 나름대로 엄마 그 책 봤는데 누구누구 생각이 나서 어떤 책을 연결해서 봤어.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엄마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흔한 남매를 봐야 되겠다 오늘 집에 가서. 엄마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흔한 남매를 봐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같이 봐야 그 얘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 모르면 그렇죠. 그래야 그 아이가 말하는 거에서 다른 나의 시각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는 시각은 넓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네네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선생님 준비하신 게 있으시죠? 아까 키워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첫 번째 키워드 하다가 만만함이었고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글 쓰는 것이 좀 만만해지도록 빈도를 높이고 그냥 막 쓰고. 네, 일단 그 키워드는 만만하게 쓰기, 아무나 네. 막 쓰기. 네, 그리고 그냥 뭐 어떤 내용이 됐든 본인이 생각하는 그냥 막 적어보기. 네네네. 그리고 네. 필사해보기. 필사해보기.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저희가 만화로 빠졌죠. 만화도 가장 필사해야 만만한 건 되는가. 만화로. 가능하다. 네, 문턱이 낮으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거기서 올라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연결해서. 것들이 중요하다로 정리했고요. 혹시 필사를 해서 뭔가 질문을 해볼 게 있을까요? 그 애가 이걸 왜 적었을까? 선택한 왜 이 거는 부분이 모든 관심이 있었을까? 그렇죠. 그런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에서 누가 선택을 했다면 이걸 왜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은 늘 해볼 수 있죠. 만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왜일까라고 질문해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수업하는 친구 중에 항상 왜냐하면 여기는 늘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늘 묻는 게 괜찮은데요? 왜냐하면이라거든요. 왜냐하면. 물음표 하나 큰 거. 왜냐하면 묻거든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상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와 진짜 진짜 와닿네요. 멋지다. 사람들이 왜요? 라고 물으면 화를 내죠. 이건 어른들도 그러거든요.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내 이유를 몰라요. 맞아요. 아, 진짜 이유가 맞는 것 없어. 같아요. 존재 이유를 몰라. 그리고 이 근데 평생에 이제 평생 찾아야 되는 모르죠. 거는 그거. 그리고 질문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을 네가 왜 그게 재밌어? 나 이거 재밌어서 적었어. 그게 왜 재밌어? 하니까 그냥 재밌어. 이렇게 돼요, 저도. 네, 아 그래? 그게 재밌구나. 끝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뭐 되게 뭐 재밌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느낀 점을 재밌었다고 했으면 그치 재밌을 수 있지. 근데 재밌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또 거죠. 자기 쪽에서. 네네네. 그러면 또 애가 또 계속 느낀 점을 애들 얘기하는 그냥 친구들도 얘기하면 안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거는 우리가 느낀 감정이야. 봐봐. 내가 누군가에게 맞아도 아프다 했지. 그럼 아프게 되는 이유는 맞아. 의자에 부딪힐 수도 있고 누군가 때렸을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안에 병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어. 여러 가지잖아. 그것처럼 너도 그걸 선택한 이유는 있어.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유를 자꾸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좀 해야 훈련이 되니까. 돼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 본인이 잘게 쪼개서 얘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듣는 사람도 어떻게 쪼개줘야 될지 몰라서 자꾸 이게 아니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뭐라고 짧게 저게 질문을 못해서. 맞아. 그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 선택을 하거나 할 때도 내 이유를 내가 못 찾는 거예요. 왜? 찾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어제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행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사람들이 여행 좋아하세요? 그러면 좋아해요 하면 계속 대화가 끊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들이 생각해보면 서로 많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각자 다르죠. 네. 그리고 가는 이유도 다르고 좋아하는 데도 다르고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행 좋아해? 응, 좋아해. 그냥 나 다니는 거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사람들도 그렇죠. 많거든요.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어요. 어디 가봤더니 좋아? 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왜 좋았어? 어디가 제일 인상에 남아? 뭐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취조가 되는데 네. 잘못하면 취조고.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돼. 근데 애들이 엄마한테 받는 질문의 느낌은 약간 취조 나가는 취조 느낌이 같은 있을 수 것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맞장구죠. 여행 가는 게 좋아. 나도 좋아하죠. 그치. 내가 여기 갔더니까 이런 꽃들이 너무 예뻐서 아름다웠어. 너는 혹시 이런 꽃을 본 적은 있어? 쌤은 꽃을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라는 거죠. 네, 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맞장구를 칠 수 있는 거.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 하면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거. 그럼 내가 돼 있어야 되네. 네, 그렇죠. 내가 Y가 안 돼 있는데 Y를 물을 수가 없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는 얘기할 여행이 좋은 이유를 본인이 만약에 모르고 있는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거리를 이쪽에서 제한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내가 나는 가다 보니까 저희 집은 실제로 휴가 갈 때 어디를 가는 것보다는 편의점 투어거든요. 편의점이 아니고 휴게소 투어거든요. 휴게소마다 내려야 돼요. 또 이런 가족이 있었구나.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들어봤어요. 휴게소를 특별히 똑같지 휴게소에서 않나? 먹는 건 똑같은데도 휴게소를 안 들리면 여행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버님께서 늘 휴가 가면 저희가 다 사주잖아요. 근데 법도 바꾸셨어요. 휴게소 그냥 아침에 딱 눈 뜨면 아이들에게 10,000원씩을 줘요. 아니라도 저희가 사주지만 10,000원씩을 주고 오늘 엄마가 아빠가 제공한 거 외에 휴게소에 사먹은 거 본인들이 알아서 사먹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재밌어져요. 본인이 본인 돈 갖고 사먹어야 되니까. 사먹는 재미. 네네네. 사먹는 재미. 그러면서 세 명이서 서로가 딜을 해요. 이거 1+1인데 나랑 해가지고 이거 얼마씩 나눠서 계산하자. 이런 거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각자 그래도 돈에서 또 조금씩. 디테일하게 정리네요. 거기도. 저는 그 장면을 1박 2일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시구나. 맞아요. 저희 집에 그 아빠가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하니까 솔직히 저희 지출이 줄어요. 첫째, 저희 지출이 줄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막 담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죠. 결제하잖아요. 근데 10,000원씩을 주니까 10,000원 안에서 쓰는 거예요.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야만이 정리를 해요. 더 애들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해외 나갔을 때는 딱 주면서 네가 계산하라. 그럼 이제 무섭잖아요. 점원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영어를 해야 된다는 공포 때문에 안 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군요. 저 아버지는 저렇게 하십니다. 네, 중요한 건 외국을 나가야 되는군요. 저는 국내만 다녀서 문제. 같이 한번 가시죠. 네, 그러네요. 아무튼 어디서 요를 샜죠? 우리 만만함을 이제 정리하고 필사해오기. 있습니다. 네. 필사? 회사에서 질문하기. 네. 네네네. 어쨌든 다음. 질문할 때는 좀 쪼개서 질문하는 거 네. 중요하다는 거. 네. 네.